이어서 1장의 두 번째 절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1장의 목차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용어, 그 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를 연구 방법론, 컴퓨터, 경영학 여러 분야에서 어떤 의미로 어떻게 사용하고 의의하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데이터의 유형, 형식, 그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집합의 특성, 이런 것들의 데이터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데이터의 구조, 그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구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도입되기 전에는 데이터들이 문서 형태로 많이 존재했고, 이것처럼 이제 문서가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죠. 이렇게 한 장 한 장들이 하나의 데이터, 하나의 문서가 될 테고요. 이게 나름대로의 구조, 나름대로의 형태로 지금 쌓여 있습니다. 매우 복잡하게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연도별로 이렇게 태그가 붙어져 있네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연도별로 이렇게 분류되어서 저장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책들이 많이 있는 도서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책도 하나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데이터는 이렇게 책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고, 여기 책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도 이 서가의 이 칸마다 나름대로의 원칙에 따라서 분류해서 어떤 모양을 갖춰서 어떤 그 분류 기준에 맞춰서 이 서가에 진열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그 구조 하에서 지금 데이터가 책이 지금 그 서가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책이나 문서 말고 이제 컴퓨터가 되면서 컴퓨터에는 디지털 형태로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을 쭉 저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이 컴퓨터에 웹에 접속했던 이 접속 로그들입니다. 이 컴퓨터에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이런 그 웹 로그들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데이터들이 생성됩니다. 이런 형태의 데이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그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 형태의 메시지라든가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도 그 내부에는 컴퓨터화 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디지털 형태로 0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디지털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도 혹은 태블릿에도 데이터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 세계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든지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로 간에 사람들이 메시지를 주고받든지 전 세계가 데이터로 덮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데이터들은 같은 종류들끼리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 놓으면 그것을 데이터 세트, 다시 말하면 데이터 집합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 놓으면 학생 데이터 집합, 과목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 놓으면 과목 데이터 집합, 회사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 놓으면 회사 데이터 집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같은 성격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끼리 모여있는 데이터의 모임, 데이터의 모음, 이것을 데이터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데이터 집합은 우리가 쉽게 데이터를 표현하거나 이해할 때는 이렇게 표 형태로 많이 데이터를 표현을 하죠.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 집합은 이렇게 하나의 표에 모여 있는 데이터들의 모임, 이 하나의 표에 있는 행들, 데이터들의 모임, 이것을 데이터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는 이 데이터 집합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내용, 그 테이블이 하나의 데이터 집합을 저장한 것이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얘기할 것이고요. 통계적 처리를 할 때는 데이터를 행렬 형태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집합은 하나의 행렬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집합은 우리가 표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여러 행들의 모임입니다. 이 각각의 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컬럼의 값이 모여서 하나의 행을 구성하고 있죠. 이 하나하나의 행을 보통 어떤 특성, 어떤 값이 갖는 특성, 혹은 통계 분석 입장에서는 어떤 그 대상 객체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라고 그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집합은 이렇게 여러 개의 로우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각각의 로우들은 어떤 컬럼의 값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로우는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데이터 혹은 어떤 그 데이터 집합의 하나의 멤버, 예를 들어서 학생 데이터다. 학생 테이블이라고 하면 학생 개인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 학생 개인 하나하나, 그 각각의 객체, 그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의 행위겠죠. 그 한 학생에 대한 정보를 표현할 때 학번, 이름, 나이, 이런 각각의 그 학생의 값을 나타내는 어떤 값의 그 요소들이 있죠. 학번, 이름, 이런 것들을 그 데이터의 학생의 특성, property, 속성, 혹은 attribute, 혹은 이 학생 데이터 집합을 나타내는 어떤 특성 변수, 뒤에 가시게 되면 어떤 그 데이터들이 갖는 여러 피처, 특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하나의 행은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대상 데이터, 어떤 대상 하나에 대한, 각각에 대한 것을 이제 나타내는 데이터고, 그 각각의 각각의 대상 데이터들은 여러 개의 특성, 변수의 값의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집합은 이런 하나 이상의 여러 멤버, 여러 대상 객체들에 대한 그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집합, 이것이 데이터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이런 종류의 데이터들이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기계학습이나 이런 데 사용되는 인풋 원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터넷에서는, 웹상에서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웹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집합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데이터 집합을 제공해주는 사이트에 대한 이제 그 주소가 샘플로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어떤 특정 종류, 어떤 종류의 데이터들의 모임, 이것이 데이터 집합이다. 데이터 집합은 여러 행들, 각각의 대상 객체들에 대한 데이터와 그 각 대상 데이터들은 여러 개의 다시 말하면 특성, 어떤 변수의 값들의 모임, 이게 하나하나의 행에 대한 데이터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데이터셋 혹은 그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있는 행과 열에 대한 이 데이터를 표현하는 요 구성 요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똑같은 데이터를 각 분야마다 부르는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회사의 업무를 위한 데이터를 분석하는지, 혹은 어떤 주식 거래에 대한 것을 분석하든지, 혹은 어떤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든지, 하여간 여러 분야의
데이터들을 여러 분야의 그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각 분야마다 부르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용어들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그 분야에 맞춰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그 분야에 맞춰서 그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이 데이터 집합에 대한 요소를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부르는 개념들을 같이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있는 어떤 한 종류의 데이터의 집합, 이것을 데이터셋, 데이터 집합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이걸 또 다른 분야에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는 데이터 객체 또는 데이터 객체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객체라는 것이 어떤 대상이 되는 오브젝트,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학생이면 각각의 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데이터 표현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되겠죠. 이 객체라고 하기도 하고 객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목이다. 그러면 각 과목들이 그 데이터들의 그 대상 개체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개체들에 대한 집합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집합은 그 데이터 객체, 아까 표로 따지면 각각의 행이 있을 텐데 이 각각의 행을 행이라 부르기도 하고 데이터 개체 또는 데이터 객체, 각각의 객체라고 부르는데 이 객체들이 모여서 집합을 이루는데 이걸 데이터 객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혹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혹은 파일에서는 그 각각의 행에 해당하는 것을 레코드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주로 데이터베이스나 파일에서 각각의 데이터 객체들을 표현해 놓은, 저장해 놓은 그 각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혹은 통계 분석이나 이런 데서는 점이라 부르기도 하고 벡터라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 뭐 이런 쪽에서는 뭐 패턴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어떤 뭐 일반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법률이라든가 재판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것에서는 이제 어떤 사건, 사례, 샘플 혹은 과학 실험 같은 데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측정하거나 관찰한 어떤 결과물, 그래서 관찰 혹은 객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개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각각의 행위에 해당하는 어떤 그 대상,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각각의 대상에 대한 어떤 그 하나의 행 값을 데이터 개체 혹은 레코드 뭐 이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개체는 여러 개의 열들의 값으로 모여져 있죠. 그래서 이 열을 보통 속성 혹은 특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attribut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데이터 개체는 여러 속성의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 특성이나 의미,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따지면 학번, 이름, 나이, 주소, 키, 몸무게, 피부색 뭐 이런 등등이 그 학생을 표현해주는, 학생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각각의 그 열들을 그 데이터의 특성, 속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열들을 속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통계 분석 같은 데서는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그 데이터 객체가 갖는 여러 특성들에 대한 값, 혹은 열, 필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피처, 특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차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을 이런 이제 다양한 용어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어떤 분야에서는 차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데에서는 필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속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더라도 그것은 동일한 이걸 의미하는구나 하는 걸 알고 데이터를 다루거나 분석을 하거나 전처리를 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데이터 집합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그 형태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표현해주는 값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질적인 값을 나타내는, 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혹은 양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하나 있을 때, 데이터 값이 하나 있을 때, 아, 이건 질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혹은 양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정성적인 값이다, 정성적인 자료다, 영어로는 qualitative 값이다,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양적인 것은 정량적인 자료다, 정량적인 값이다, 혹은 영어로 quantitative 값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키, 몸무게, 이것은 양을 나타내는 것이죠. 정량적인 quantity. 예를 들어서 뭐 어떤 TV의 개수, 책의 판매 숫자, 판매량, 이런 것들은 양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정량적 자료, quantitativ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성별, 남자냐 여자냐, 어떤 사람의 피부색, 이런 것들은 양이 아니죠. 예, 그것은 그 사람의 피부의 어떤 질적인, 정성적인 요소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그런 데이터는 정성적인 데이터, 퀄리티티브 데이터라고 그러고, 키나 몸무게처럼 양을 나타내는 것을 퀀티티브 데이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성적인 데이터, 퀄리티티브 데이터는 주로 범주형 형태의 데이터라고 하고요. 어떤 카테고리, 이게 남자 카테고리에 속하느냐, 여자 카테고리에 속하느냐,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를 구분해주는 카테고리컬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양적인 것은 퀀티티브 데이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게 숫자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뉴메릭 데이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데이터는 크게 질적인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 양적인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질적인 데이터, 이 퀄리티티브 데이터를 다시 세분해 보면 범주형이냐 아니면 순서를 가느냐. 이 범주형은 명목형, 영어로는 nominal, 순서형은 서수형 또는 ordinal,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질적인 데이터인데, 질적인 데이터이긴 하지만 순서를 가느냐. 예를 들어서 뭐 1등급 한우, 2등급 한우, 3등급 한우, 카테고리를 나타내는, 등급을 나타내긴 하지만 1등급하고 2등급하고 뭔가 우위가 있죠. 우열이 있죠. 순서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카테고리컬 데이터이긴 한데 순서가 있다. 그래서 오디널 데이터다. 오디널한 카테고리컬 데이터다. 이렇게 부르고, 남녀, 피부 색깔, 무지개 색깔, 뭐 이런 것들은 순서는 없는 거죠. 그냥 등급만 나타내고 그 등급 간의 순서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형태를 그냥 일반 범주형 혹은 명목형 혹은 노미널, 이렇게 부릅니다. 양적인 데이터는 숫자로 표현을 하는데 똑같은 어떤 일정한 범위를 갖는 데이터냐, 그렇지 않은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걸로 인터벌 형태냐, 레이쇼, 비율 형태냐, 이렇게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 1도, 2도, 3도, 그 도수 간에는 일정한 간격의 차이가 있는 거죠. 시간 1초, 2초, 3초, 그런 것은 단위가 정해져 있어서 일정한 인터벌을 갖는 그런 형태의 숫자를 나타내는 양적인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단순한 차이만 나타내는, 무게라든가 뭐 이런 것들처럼 단순한 차이만 나타내는 어떤 그 차이의 어떤 비율만 의미하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데이터가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정성적이냐 정량적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혹은 그 분석에 대한 처리를 할 때 그 데이터가 정성적인 데이터냐 정량적인 데이터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이나 분석 방법이 다릅니다.
정성적인 데이터도 그게 범주형이냐 순서형이냐에 따라서 처리해 주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가 이게 정성적이냐 정량적이냐, 정성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범주형 또는 명목형이냐 혹은 순서형이냐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각각의 그 특성에 맞는 전처리 방법,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어떻게 구분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 데이터의 분류,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크게 카테고리칼 데이터, 정성적인 형태의 어떤 범주, 등급, 구분만 해주는 카테고리칼 데이터하고 숫자 형태로 크기가 있고 무엇이 크다, 작다, 뭐가 앞이다, 뒤다라고 하는 이 크기를 갖는 숫자로 표현되는 데이터, 이렇게 둘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범주형 데이터는 다시 아까 순서가 있는 경우와 순서가 없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숫자 형태로 표현되는 것은 어떤 단위가 있어서 그 단위에 딱 1초, 2초 이렇게 단위의 그 어떤 단위 하에 어떤 값을 나타내는 그런 디스크리트한 형태와 그게 아니라 연속된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 데이터,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분류했던 거하고 여기 지금 분류했던 거하고가 거의 똑같습니다만 약간 용어나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만 다 뭐 같은 그런 이제 그 분류 체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분류 체계하고 조금 이제 상세하게 조금 다르게 분류해 놓은 개념을 뒤에 또 다시 보실 텐데요. 예, 어쨌거나 이 데이터들의 이 종류들을 다양하게 한번 분류해 본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데이터의 종류를 조금 더 복잡하게 분류를 해놨는데요. 이 데이터의 종류는 크게 보면 정성적인 데이터냐, 정량적인 데이터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아까 앞에는 카테고리칼 데이터냐, 뉴메릭 데이터냐 이렇게 분류했었죠. 그러니까 카테고리칼 데이터가 정성적인 데이터, 뉴메릭 데이터가 정량적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정성적인 데이터, 이 정량적인 데이터를 디스크리트한 값이냐 컨티뉴어스한 값이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 분류 체계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까는 카테고리칼 데이터, 정성적인 데이터가 각각 어떻게 이제 이렇게 세부 항목으로 구분되는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서로 이제 공유되는 개념이 있어서 조금 이제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디스크리트한 형태냐, 컨티뉴어스한 형태냐. 디스크리트하다고 하는 것은 서로 딱딱 구분되어지는 그런 형태.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뭐 어떤 그 물품의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지는 이것을 이제 디스크리트하다라고 그러고 어떤 몸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65.34 kg 이런 식으로 어떤 연속된 어떤 그 형태의 값 이렇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디스크리트한 데이터는 다시 둘로 나눴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리트하지만 순서가 있는 경우와 예를 들어서 1등급, 2등급, 3등급 학점이 A, B, C, D 순서가 있는 경우와 피부 색깔처럼 남녀 성별처럼 그 안에서 순서가 없는 경우 이렇게 둘로 이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컴퓨터로 표현될 때 이 순서가 없는 경우도 남녀처럼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바이너리로 표현이 가능한 경우와 바이너리보다는 더 등급이 많은 경우는 바이너리가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순서가 있는 경우에도 둘 중에서 순서를 나누는 두 가지 종류를 구분하는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속적인 데이터는 주로 정량적인 데이터가 연속적인 데이터죠. 그래서 이 연속적인 데이터는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벌이 있는 정량적인 컨티뉴스한 뉴메리컬 데이터냐 아니면 어떤 비율만 나타내는 거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아까 앞에 분류하고 비슷한데 서로 이제 개념들이 좀 이제 연결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복잡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이게 조금 더 간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데이터의 그 종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그 2절에서는 데이터가 어떤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데이터의 종류가 뭐가 있는, 데이터의 그 형태가 어떻게 구분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3절에서는 그 데이터들의 종류들, 그 데이터가 다양한 형태, 다양한 구조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그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에 대한 종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의 종류는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